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리딩방 영업팀원 영장 기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범죄가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영장이 기각된 것과 또 좋은 결과를 받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선 영장 기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사건을 시작하자면요. 처음에 초범이고 이런 사건에 얽히게 되면은 당연히 영장 기각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장 기각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받는 그 선고 결과, 판결 선고 결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은 당장 구속을 면한다는 점에서 좋지만은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오히려 그것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어찌되었건 이렇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장이 만약에 기각된 상태에 진행되면은 나중에 선고 때 판사님 보시기에 고생을 좀 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장이 발부되면은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죠. 바뀐 환경, 생각도 못한 그러한 생활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참으로 난감한데요. 대신에 그 고생이 절대 헛된 게 아니라는 점을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이제 법적으로 보면 미열구금 기간이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밑동인데요. 그 밑동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고생을 했다 이거죠. 고생도 하고 밑동이 없는 사람보다는 고생을 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제 영장이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혹시 보고 들어오셨다면은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영장 기각이 물론 지금 사건 해결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이런 걸 신속하게 진행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건 장점이지만 영장 기각으로 사건 자체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캄보디아 리딩방 사건이고요. 피해자는 30명, 피해 금액은 45억짜리 사례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리딩방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파스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실제 활동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리딩방 사건에 있어서는 자신이 가담한 기간과 그 파스 그리고 실제 범죄 일람표상 붙어 있는 그 피해자들과 실제 피해자들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리딩방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그리고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자시법이죠. 이 세 가지로 이제 영장을 진행을 하였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영장을 보면은 이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있어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범죄 혐의 중대성, 재범 우려, 개전의 정등 등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검사님께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범죄 혐의의 상당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언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출입국 기록이 있고 대부분 공범들의 진술이 있으므로 범죄 행위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장 기재 사실과 실제로 한 역할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 즉 영장 기재 사실이 다소 과장되어 있거나 본인이 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해야 되겠죠. 이 사안에 있어서는 사기죄에 있어서 범죄일람표상 이 피해 금액이 의뢰인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이라는 점을 저희는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어디로 도망간다, 집 놔두고 도망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나오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안은 아직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서 우선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또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장이 이렇게 기각이 됐습니다. 캄보디아 리딩방 사건에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상당히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좋은 결과도 많이 받아내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리딩방이건 어디든 근본적인 핵심
핵심은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의 이제 발전형 그리고 변종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단, 사기, 자시법 또는 뭐 어떤 것이 붙는다 하더라도 결국 핵심은 사기 부분인 것입니다. 사기가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형량에 있어서도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이런 영장 신청서를 받게 되면은요, 아니 내가 무슨 범죄단체냐, 내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건 인정하지만 범죄단체를 보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생각하지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건을 진행할 때 집중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핵심은 사기고요. 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이 비슷한 사건들을 상담을 해보면은 다른 데서 상담하고 왔는데 거기서는 범단에 집중하자, 범단 무죄를 주장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고요. 저희도 물론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해서 무죄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범들이나 어느 정도 조직의 규모가 파악이 된 사건에 있어서 범단 자체를 날리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런 전례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안에 있어서 영장 기각 사안에 있어서도 사기 부분에 집중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리딩방의 특징이 앞서서 이제 파스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게 상당히 분위기가 강압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리딩방 사건에 있어서 정말 총 사장들은요, 대부분 중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부려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로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구조인데, 중국인 사장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게 대우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강압적인 분위기 또는 통제된 시설, 쌍둥이 빌딩이라든지 망고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끔 하고 이제 범죄에 연루시키는데요. 이런 점도 재판부에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일단 가게 되면 여권을 뺏기고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생활 속에서 정말 하기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담하는 척 흉내를 냈다가 조금이라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아니면 어떤 핑계를 대서 밖으로 나가서 여권을 찾아서 나가서 귀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죠. 캄보디아 리딩방 사건도 결국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역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기 행위에서의 피해 금액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르는 것이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물론 저희가 최근에 피해자와 합의 없이 캄보디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들였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좀 이례적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요. 그것이 형량 잘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은 본인의 가담 정도가 높고 낮고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그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고, 이어서 그 마음을 합의로 보여줘야지 재판부에서도 좋은 결과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도 남부지방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영장 판사님께서 저희 피의자 즉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다소나마 조금은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진정성 있게 말씀드린 것을 잘 들어주셔서 이렇게 영장 기각이라는 좋은 은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배려를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장 기각된 것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영장이 기각되면 그만큼의 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합의금 마련과 여러 가지 양형적인 사유를 만들 수 있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허황된 그리고 과장된 이런 것을 버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허황된 것이고 어떤 것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지 이 한정된 자원, 즉 한정된 합의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그것을 효율적으로 써서 피해자한테 최대한 많은 합의서를 받을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판부한테 이 반성하는 모습을 잘 보일 것인지를 잘 가이드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와 같은 이러한 사건을 정말 풍부하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변호사의 경험과 그리고 변호사의 인사이트가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리딩방 또는 해외 리딩방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실하게 그리고 최고의 성공 노하우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